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되어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기대감이 더 커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도 제게 인생에 큰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귀한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좋은 짝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어요. 원래부터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좋은 짝 만나 사이좋게 살면서 아이도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살았어요. 굳이 제 이런 사고방식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제 가정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 두 분 금슬이 워낙 좋으신 편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같은 일을 하시면서 대학 전공도 같은 평생의 동반자이자 직업적인 동료 관계로서 항상 서로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교수로 교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모든 배울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 분 보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직업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대부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정에 신경 쓰게 될 일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에 소홀해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저희 엄마의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자를 존중하고 위해주는 남편을 만나 마음 맞춰 살게 되면 얼마든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도 직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지켜봐왔기 때문일 겁니다. 내게 꼭 맞는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 부모님 사시는 것처럼 평생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는 본격적으로 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결혼 상대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0대 시절 한창 좋았던 청춘이었을 때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내 평생을 걸고 함께할 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창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이제는 책임이 커서 할 일도 적지 않았으나 주말마다 동호회며 모임이며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유도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을 통해 들어가게 된 독서 토론 모임에서였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책 읽는 습관을 잘 잡아주셔서 바쁠 때도 하루에 단 몇 장이라도 꼭 책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냈습니다. 저 못지않게 예비 남편 역시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항상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꼭 짬을 내서라도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책 이야기로 급격하게 친해진 예비 남편과는 금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누가 봐도 말끔하게 깔끔한 인상의 호감형인 겉모습도 마음에 들었지만 겉모습 못지않게 내실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모습이 참 지적이고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역시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지적인 허영심이 강한 남자들 중에서는 남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대화 중에 자기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괜한 자존심을 부려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예비 남편에게는 일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예비 남편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함께 가볍게 술 즐기며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역시 과하지 않게 술 즐기시는 분들까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유독 술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던 저였습니다. 그곳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의 쉼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러한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가족들에게 함부로 구는 인간 말종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는 평소에는 멀쩡한 척,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 잘하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면 제 마누라 자식들을 개패드 패는 두 얼굴의 이중적인 인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 나서는 술 깨고 나서 자기가 술 때문에 미쳤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런 눈물의 사죄는 아무 소용도 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걸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온 피해 여성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 본성이 다 그 모양이 아니라는 것 알고 적당히 술 즐기는 정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으나 그걸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술 좋아하고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 어지간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술을 원할자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 나가서 술자리에 과한 시간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분위기 아우를 줄 아는 사회성이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예비 남편을 그런 점을 좋아하셨고요. 솔직히 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사위 될 사람이 술 좋아한다고 하면 반기실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렇게 건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남자야말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등 사윗감이었겠죠. 예비 남편이 술 마시지 않아서 좋은 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 민영 씨, 또 신랑 되실 분이 데리러 온 거야? 좋겠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새 신부 놀리려고 작심을 하시듯 부러움 반 장난 반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주변 동료분들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반응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 만나기 시작한 이후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출퇴근길은 항상 예비 남편이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예비 남편 직장이 제가 다니던 직장과 차로 10분 거리라고는 해도 그걸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저를 챙기는 예비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민영 씨 내가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주고 다 할 건데 조금 일찍 미리부터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저도 운전면허 있고 운전 못하는 편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출퇴근 시간 그 짧은 시간이나마 제 얼굴 보겠다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예비 남편의 자상함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더라도 평일에는 시간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 일 많고 몸 피곤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야 못 보고 지나간다고 해도 탓할 저도 아닌데 하루라도 저를 보지 않으면 아쉬운 티를 내면서 꼭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예비 남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금슬이 좋은 분이시지만 가끔 저 놀리시면서 저희 두 사람 눈꽃이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래, 그렇게 마누라 예뻐 죽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결혼해서도 잘 사는 거야. 엄마 아빠 사는 거 봐라. 아유, 이 기회를 안 놓치고 또 자랑이셔? 전 올려먹느라 죽이 잘 맞는 부모님께 저도 되받아치기는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수만 있다면야 제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야말로 저희 부모님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천생연분 제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 역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다정한 성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했더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사이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처음 예비 시댁에 초대를 받고 간 집은 구석구석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애정과 정성이 듬뿍 담긴 관리를 잘한 티가 났어요. 여보, 이것 좀 들어봐요. 오늘 간이 아주 잘 됐네. 당연하다는 듯 당신 접시보다 예비 시어머니의 몫을 먼저 덜어주는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도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한두 번 그런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아내 되는 예비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예비 남편이 항상 자기 먹고 싶은 것보다 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물어보고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 당연하다는 듯 제게 먼저 양보하고 덜어주는 모습이 다 부모님 하시는 걸 보고 배운 거구나. 이래서 역시 가정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처음 뵙는 며느리감인 제게도 시종일관 상냥한 태도로 대해주시고 요란하지는 않지만 교양 있는 말투와 다정한 태도에 집안 분위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만 빼면 말이죠. 그런데 주은 씨, 아가씨는 왜 안 오셨어? 예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비 남편과는 7살 터울이 나는 저보다 5살은 어린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사실 예비 시부모님만큼이나 만나 뵙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예비 시누이였어요. 아직 예비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예비 남편 성격 닮았다면 분명 상냥하고 저와 맞는 점도 많을 게 분명하니 관심이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했겠죠. 하지만 제게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예비 남편 불편할까 싶어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예비 남편 통해 예비 시누이가 예전에 겪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주희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따돌림을 아주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주희는 학교도 더 못 다니고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어. 다 내 탓이지. 부모님이야 자식들이 속이려고 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만큼 오빠인 내가 더 주희한테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주은 씨 잘못이야. 아가씨도 오빠 마음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주은 씨도 괜한 죄책감까지 가지지는 마. 어? 저 역시 학창시절 겪어왔던 사람이니 왕따 문제에 대해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이 때 막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도 잘 알고 있고요. 운이 좋게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심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은 없지만 봉사하던 단체의 보호를 받던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피해를 겪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보기도 했고요.
예비 시누이 역시 그런 상처를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시누이였는데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가족들 간에 그렇게 애틋하고 사이가 좋은데 사랑하는 막내딸이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그것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만약 예비 시누이 낯가린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었어요. 저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자퇴 이후로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지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는 예비 시누이 사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하기도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걱정스러워 하셨고요. 시누이 되시는 분이 그 정도로 사회생활까지 어려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분명 결혼하고 나서 정서방이나 네 도움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럴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얼굴 익히고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겠어? 저희 부모님 성격에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고통받고 있는 시누이를 탓하실 리는 없었고 이왕 가족이 될 거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이셨습니다. 저도 그게 틀린 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저희끼리 날 다 잡고 결혼이 두어 달이나 남았을까 하던 시기에 예비 시누이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각오를 하기는 했지만 첫 만남에서는 예비 시누이 눈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눈에 보아도 제 앞에서 눈에 띄게 위축된 모습의 예비 시누이였어요. 그 한껏 자기 몸을 말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세상으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방어기제처럼 느껴져서 처음부터 마음이 많이 가고 짠했던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주희 씨 반가워요. 내가 주희 씨 너무 보고 싶어서 오빠 졸라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네요. 경계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상냥하게 건넨 말에도 쉽게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부터 제게 마음을 내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었으니 그만큼 저도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예비 시누이도 조금은 나를 편안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오늘 민영이가 너무 고생했지? 예전 일도 예전이지만 원래 우리 주희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렇게 사교적인 편은 못 되었거든. 그런데다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내가 정말 속상해서 우리 며느리 보기도 참 민망한 일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아가씨 만난 거 너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 예비 올케와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않은 예비 시누이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 더 당황스럽고 부끄러우셨는지 제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고 예비 남편 가족의 허물은 제 허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닌데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면 가족이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줘야지 피해자를 탓할 생각도 없었고요. 아가씨, 내가 따로 연락드려도 돼요? 내가 아가씨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나랑 놀아줘요? 네? 가뜩이나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괜한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몰래 예비 시누이 번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예비 시누이도 벌써 2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원만한 사회생활은커녕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족들 이외에는 거의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이야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예비 시누이가 다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으나
그래도 매일 꼬박꼬박 예비 시누이와 안부 문자 주고받는 것을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예비 시누이에게 휴대전화로 커피 쿠폰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 밖에 안 나가서 쓸 일도 없어요. 그럼 나랑 마시면 되겠다. 그렇죠? 첫 만남 이후로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예비 시누이가 처음으로 저랑 같이 차 마셔주겠다고 쩔쩔매며 밖으로 나와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비 시누이처럼 집에 박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더더욱 고마웠습니다. 차만 마시고 일찍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외출 돌아오시기 전에.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나오셨어요? 아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오늘 저 나온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간신히 용기 내 나와준 사람의 신의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저희끼리의 작은 비밀은 당분간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비 시누이한테 관심을 보이자 예비 남편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가뜩이나 자기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우리 주위 문제까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 부담이라니 무슨, 주우 씨 가족이면 나한테도 가족인데. 민영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주희 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족으로서 주희가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입장은 다르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주희 같은 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 가족인 우리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랑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가 이런 일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배려한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사람인데 괜히 제가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걱정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누이와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그래서 예비 시누이 스스로 용기 내서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 아셔도 충분히 다들 기뻐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일단은 예비 시누이의 마음을 여는 데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예비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예비 시부모님 정기 모임 나가셨을 시간에 저와 차 마시는 시간이 이어지자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누이의 사회성은 솔직히 어린아이에 가까웠어요. 카페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요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봉사활동 해오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누이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도 비밀로 하고 낯선 저를 이렇게 큰 용기를 내 만나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것만 해도 참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도 바라보지 못하던 예비 시누이가 흘끔흘끔 저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할 정도로 경계를 조금씩 허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왜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아가씨, 그게 궁금했어요? 주은 씨가 워낙에 사람이 자상하잖아요. 나처럼 책도 좋아하고 생각도 깊고.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릴 적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 싫어했는데 술 입에도 안 대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참 건강하게 느껴지고 제가 어디 가서 또 주은 씨만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예비 시누이 앞에서 예비 남편 자랑도 했습니다. 올케가 될 사람 입에서 오빠 자랑을 듣는 게 민망한지 예비 시누이 표정이 다소 어색해졌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까지 제게 던질 정도면 그래도 꽤 친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은 착실히 지나가고 결혼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예비 시누이한테는 어려운 부탁임을 알면서도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아직은 많이 힘들 거 알지만 오빠랑 나 결혼식 때 와주는 거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아직 아가씨한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아서 이런 부탁하기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나는 내 결혼식에 내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가족이라는 제 말에 눈에 띄게 예비 시누이가 동요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손을 붙들린 채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예비 시누이였어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 딴에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내가 들떠서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건가 실수한 건가 싶었어요. 하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 하객이 드글드글한 결혼식에 와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나는 그냥 아가씨가 우리 결혼식 꼭 봐줬으면 해서. 그만 들어갈게요. 당황한 낯빛으로 황급하게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돌아서는 예비 시누이를 보며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걸 하고 후회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행동할 걸. 어렵게 내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었는데 도로 예비 시누이의 마음이 다칠까 싶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이제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비 시누이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간 문자는 주고받았어도 예비 시누이 쪽에서 먼저 제게 전화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불이 나게 회사 근처 카페로 내려갔더니 예비 시누이가 안절부절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저기, 그게... 낯빛까지 새파랗게 질려서 손을 벌벌 떨던 시누이가 이윽고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제발 하지 말아요. 언니 이 결혼 하면 안 돼요. 예?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지금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언니 귀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이 결혼 멈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도망치라니. 결혼이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얼마 전에 내가 결혼식 오라고 한 말이 그렇게 고가웠나? 청첩장 다 돌리고 나 결혼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 시누이 충격적인 한마디에 오왕자왕 생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 양 어깨를 꽉 쥐고 예비 시누이가 단호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순간 저희 두 사람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 눈을 마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첫 만남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두 눈에 담긴 단호함이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 이게 무슨 일인지 미처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예비 시누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꺼냈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부여잡은 예비 시누이 양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언니가 이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으면 끝까지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같이 모자라고 등신 같은 거야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산다고 해도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언니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랑,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인간이랑.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두서없이 내뱉는 예비 신우이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숨을 고르고 간신히 진정한 끝에 예비 신우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주인 그 새끼 그거 쓰레기예요. 인간도 아니야. 밖에 나가서는 가면 쓰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행동해도 집에서는 그 인간만한 폭군이 없어요. 언니 앞에서 그 인간이 보인 모습, 그거 다 가식이란 말이에요. 내게 한없이 자상했던 예비 남편이 내 앞에서 항상 가면을 쓰고 제 본성을 숨겨왔다는 소리였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비 신우의 충격적인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중 그 인간, 언니 만나기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결혼 못하겠다고 먼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인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만취한 상태로 그 여자 자취방 가서 사람을 곤죽이 되도록 패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납치 감금하고 며칠 동안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납치라니, 감금이라니. 지금껏 제가 보아온 예비 남편과 그 한 문장 안에 놓일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그 얘기 듣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벌벌 떨렸어요. 그 여자가 기질을 발휘해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간신히 빠져나온 거지. 안 그랬으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험한 일을 당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범죄잖아요. 그런 일을 벌여놓고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쪽 집안에서 경찰 신고까지 했었는데 그 인간이 뒤에서 또 무슨 공작을 벌였는지 나중에 그것도 취하했더라고요. 그 여자랑 그 여자 부모님이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 인간이랑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 앞길 막으면 그쪽 딸 어디 시집도 못 가게 인생 망쳐버릴 거라느니 뭐니 협박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에 납치 감금이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 인생 망치겠다고 그 가족들까지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그쪽 집안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괴물한테 걸려서 딸 자식 인생 망칠까봐 두려워 경찰 신고마저 취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면서 일을 무마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며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내게 닥친 이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예비 신우의 태도는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그쪽 입장인 거잖아요. 아가씨는 늘 집에만 있었으니 모든 정황을 자세히 아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본성을 완전히 감추고 좋은 사람 행세를 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여자 말 믿어요. 나도 평생 그 인간한테 똑같이 당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자기 기분이 나쁜 일 생기면 집구석에서 술 들이붓고 자기 반잘만한 동생 샌드백 삼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거 평생 다 하고 산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외친 예비 신우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서러움에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거짓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평생을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가족으로부터 같은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된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한이 느껴지는 무겁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거기까지 사정을 듣고 나자 저 역시 더는 상황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 되었다고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으나 사실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봉사 경험을 통해 밖에서만 사람 좋은 척하는 인간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다니. 내 평생을 믿고 맡기려 들었던 예비 남편이었다니. 허탈하고 허무하고 소름 끼치고 기가 막혀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간신히 예비 신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제가 어렵게 한마디를 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그 사람이 아가씨한테 그런 짓 하는 거 알면서 그분들은 여태 그걸 가만두셨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정중은 그 인간밖에 없어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인간 하나뿐이고 우리 집 기둥이자 대들보는 그 인간인데 네 오라비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나 평생 입 다물고 벙어리 등신처럼 살게 만든 게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에요. 나 고등학교 자퇴한 것도 우연히 멍째고 발견한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걸 당신들 아들 인생 망칠까봐 나 혼자 어디 나가서 당하고 온 것처럼 학교까지 그만두게 만든 게 그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자식 하나 귀하다고 인간 말정인 아들 자식 하나 감싸보겠다고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인 딸 자식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짓밟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딸이 정신 나간 아들놈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아들이라는 인간 편만 들고 끝끝내 딸 자식은 외면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폭력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은폐하고 사람 하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내 앞에서 원래부터도 당신들 딸이 부족했다며 내 앞에서 감히 창피한 척을 해요? 이 수치도 모르는 인간들이. 저도 모르게 분노로 불끈진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가씨 나온 거 집에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 잠깐 나가신 틈에 몰래 나온 거예요. 그럼 아가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그렇게 저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전화 받는 예비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으니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의 예비 남편이 그간 사람들 눈을 피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자 너무 끔찍해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미 예비 신우의 말을 의심하는 단계는 지났지만 그럼에도 확인은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예비 남편 속이고 얻은 시간에 곧장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예비 신우의 통해 예비 남편의 전 약혼자 신상과 경찰 신고 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과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예비 신우이가 제기한 경고는 단 한 채 거짓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인간, 그 여자와 있었던 일 말끔하게 삭제하면서 관련된 지인들과의 인연까지 싹 정리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세상엔
완전 범죄란 없는 법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여성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선자 하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지금껏 그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생기게 될 피해자를 위해서도 이 일이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예정된 바로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예비 남편에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피로가 쌓여 무리한 것 같다며 부모님 집에서 쉬겠다는 제게 걱정하는 예비 남편 목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세상 여자 다 녹일 듯한 사탕발림으로 그동안 무고한 여자들의 인생을 짓밟고 유린했겠죠. 더는 놈이 그렇게 설치지 못하게 해주리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가 평생을 몸담은 직장 앞에 각기 트럭이 한 대씩 가서 섰습니다. 온 회사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정도로 커다란 경고음이 휩쓸고 지난 후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야, 네 주제에 헤어진 애 만에 건방지게 그따위 소리 해놓고 그러면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어? 내가 너 영상도 있어. 어디 한번 고개 못 들고 다니게 신세 제대로 망쳐줘? 어? 딸 자식 해프게 키워놓고 어딜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경찰? 한 번만 더 경찰서 들락거리게 하면 당신 딸 어디 시집도 못 가게 인생 망쳐줄 테니 그렇게 알아! 계집애가 어디 제 오라비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괜히 네 새언니 될 애한테 쓸데없이 입 놀리려 들었다간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평소 사람 좋은 척 다 하고 다니던 그 셋에 마치 악기라도 신 것 같은 악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자의 폭행 흔적이 적나라하게 담긴 여리고 약한 여자의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폭행 증거 사진이 회사 앞에 낱낱이 뿌려졌습니다. 그날 그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가 발칵 뒤집게 충분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사주로 인해 일어난 일인 줄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제가 한 일입니다. 누구는 억울하게 당해놓고도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지도 못하는데 남 함부로 짓밟은 것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좋은 사람 행세하고 살아서 될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다들 알아야죠.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 저들의 추악한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놈의 전 약혼자였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흔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험한 말을 듣기 쉽다는 걸 알고 있어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간신히 눌러 참고 있던 이들이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큰 결심을 해주신 거죠. 더군다나 그 집 딸까지 평생 그놈의 폭력의 피해자로 살아왔음을 알고 분노한 것이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흩뿌려진 폭행 증거 사진과 녹취 일부 역시 전 약혼자와 예비 시누이를 통해 마련한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놈만 그렇게 멀쩡한 놈인 척 다른 여자 속여가며 살고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렇게 같은 놈의 피해자 입장에 놓이게 된 여성들의 연대로 일구게 된 폭로였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 회사 앞에 트럭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그들 회사 홈페이지와 지인들 SNS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며 그들의 추악한 실체에 대한 증거를 퍼나르고 또 퍼날랐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른 법이니 저것들 아는 그 누구도
저들 그럴듯한 가면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민낯이 다 까발려진 걸 알고 나니 제 앞에서도 추악한 꼴 숨기지도 못하고 발악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파혼을 하려거든 조용히 할 일이지. 일을 이딴 식으로 키워? 주희 그년 빼돌린 것도 단 2년 짓이지. 정주희 그거 어디 빼돌렸어? 더러운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릴 여유가 있어? 그러게 인생 똑바로 좀 살지 그랬어. 남의 집 귀한 딸 속여먹고 인생 망치려던 것도 모자라서 아무 죄 없는 딸 자식, 저 악마 같은 새끼 감싸겠다고 학대한 범죄자들 주제에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인 척 가면 쓴 것 벗겨주니 아주 재미있지? 이 뻔뻔한 인간들아, 니들이야말로 남의 인생 망쳐놓고 못 살 줄 알았어? 폭삭 다 망해버려라, 이 악마 같은 것들아! 겁도 없이 그것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경호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제게 악을 쓰면서도 주변의 풍채 좋은 남자들에게 겁을 먹고 빌빌 내빼는 꼴이 비겁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게만 경호 인력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돕겠다는 제 뜻은 진정이었어요. 예비 신우의 빼돌린 것도 제가 맞았습니다. 그 집구석에 있다가 사람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둘 수가 있겠어요? 큰 용기를 내준 전 약혼자 쪽에도 경호 인력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놈이 경찰에 연행됐어요. 예전에 두려워 신고를 취하했던 전 약혼자가 다시 경찰 신고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고 저희 쪽 도움을 받은 예비 신우이 역시 평생에 걸친 학대에 대한 방대한 증거와 함께 경찰 신고와 소송을 병행했습니다. 이 일에는 저희 부모님 법적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간 봉사활동하며 관련 소송 인맥을 돈독히 쌓아오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앞에서는 감쪽같이 본성을 숨겨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사람 기만하고 속여서 결혼까지 이르기까지의 죄를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들었던 일체의 비용 싹 다 민사소송 걸어 받아냈어요. 결혼식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아들놈 전과자 되게 생겼으니 그 집구석 부모란 것들도 혼비백산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이 없어 민사에까지 신경 쓰긴 어려웠을 겁니다. 덕분에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바 피해 보상은 충분히 받았고요. 초범이면 몰라도 피해자가 복수인데다 죄질이 워낙 나쁘고 또 한 사람은 평생에 걸친 피해를 입었잖아요. 놈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악마 같은 놈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 부모 역시 피해자 협박에 딸 자식 학대에 동조한 혐의로 고초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나 사람 좋은 행세하며 쌓았던 인망이야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죠. 애초부터 그들이 행세하던 좋은 사람은 존재했던 적이 없었으니 사필귀정,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인생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구제해준 제게는 평생의 은인인 예비 신우이에게는 독립할 수 있는 기반과 소박하게나마 머무를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폭력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고 또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저희 가족이 오랜 시간 봉사해왔던 가정폭력 피해보호 단체와 연결도 해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들에 대한 적금금지 신청과 신변보호 문제도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이걸 내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감사는 내가 해야지. 그때 주희가 용기 내주지 않았더라면 나야말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장담해? 고마운 주희와는 가족 같은 관계로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 유학 가고 난 후에는 저희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며 챙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딸 구해준 고마운 친구라며 저희 부모님도 살뜰하게 챙겨주고 계세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잠시 뒤돌아보며 더욱 내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곧 공부하러 떠납니다. 더 많이 보고 배워서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귀한 시간 내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